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1차시. 오늘은 러시아 혁명. 자, 교과서 192, 193쪽인데요. 자, 우선 여러분, 오늘 수업하기 앞서서 선생님 질문 한번 해볼게.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어때? 평화롭니? 혼란스럽니? 혼란스러워. 매우 좀 혼란스럽죠. 왜? 맞아. 나 녹화지 나 푸딩하면 앞은 아니지. 맞아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어서 되게 혼란스러운데 왜 전쟁을 하냐면 아주 오래전에 원래 러시아는요 이것의 중심국가였어. 나치? 소련? 나치는 독일. 소련이 무슨 뜻이냐?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뜻인데요. 러시아는 이 소련이라는 중심 국가 중 하나였고요. 옛날에 원래 여러분 소련이랑 싸우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맞아 미국이었어. 이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유럽 국가들이 함께 자유주의 세력을 이뤄서 이때 얘들이 만드는 게 나토야. 아나 이번에 우크라이나 어떻게 맞아. 나또 이때 나토라고는 얘네가 군사 동맹을 맺었고요. 소련은 당시에 바르샤바 조약 기구라 그래서 얘들도 동맹을 맺고 있었어.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련이라는 나라가 지금 있나요? 없나요? 1991년 12월에 해체돼 버렸습니다. 소련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얘는 아직 남아 있는 상태야. 이때 원래 소련 중 한 나라였던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이 나토에 가입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바로 왼쪽에 포함까지 옛날에 적이었던 나토 군대가 진격할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만큼 막아야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공한 배경인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그러면 과연 소련이라는 나라는 뭐였을까? 그리고 지금의 러시아는 어떻게 왜 다시 전쟁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강대국으로서 뭔가 위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배경이 있는지 오늘 이 사건 러시아 혁명을 통해 배워볼 거고요. 여러분 이 아저씨 혹시 이름 기억나니? 헤드미르 맞아 마르크스입니다. 훌륭합니다. 그 헤리포트에 나오는 헤그리드가 아니에요. 마르크스인데요. 마르크스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만든 게 공산주의야. 자, 공산주의는 뭐냐? 능력만큼 일하고 쓰고 싶은 만큼 쓰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자, 이런 거야. 자, 우리 2학년 3반 친구들이 오늘 일하러 나왔어. 근데 몸이 좀 안 좋아. 그럼 1시간만 하고 혹시 일어나도 돼. 오늘 몸이 좀 좋아. 그럼 8시간 정도 일하고 가는 거야. 그리고 끝났어. 그럼 이러는 거야. 자, 2학년 3반 친구들 오늘 수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100억을 벌었습니다. 오늘 일당 가져오고 싶은 대로 가져가서 이러는 거야. 1시간만 일하고 제일 많이 그렇지. 여러분 이런 나라가 있다면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아니 10만 있다면 안 살고 싶어? 거기에 사람이 없어. 사람이 한 명, 두 명이면은 제 앞에서 뺏어갈 수 있는데 자, 그런데 명 봐봐. 못 보여줘. 솔직히 이런 게 있다면 솔직히 가능하니 그래 이게? 가능하지. 그렇죠. 이건 진짜 약간 환상의 세계야. 근데 이것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나라가 있어. 그게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공산주의로 나라를 바꿔버렸거든요. 모두가 일하고 모두가 함께 나눠 쓰는 그래서 절대 가난한 사람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해서 러시아에서 혁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 이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마르크스가 러시아 혁명 때 죽었거든요. 아마 살아있었다면 이랬을 거야. 러시아에서 혁명이 나면 안 돼.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되면 안 돼 하고 있을 거야. 왜 그랬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목표 러시아 혁명의 배경입니다.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난 배경은 첫 번째 러시아에서 드디어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기계가 사람 일을 대신해서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언제 시작되었냐? 여러분 산업혁명을 가장 빨리 성공한 나라가 어디야? 영국입니다. 영국이 1700년대 후반쯤에 성공하거든요.
러시아는 영국보다 100년이나 늦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 1900년쯤 돼서야 산업혁명이 시작돼. 그럼 산업혁명이 시작돼서 공장이 만들어졌어. 공장에서 일한 사람 뭐라고 그러지? 노동자예요. 당시에 노동자 수가 엄청 증가하는데 문제는 이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나 뭐 52시간 근무제나 이들의 복지제도 같은 게 잘 마련돼 있을까 안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막 노동자라는 얘기가 생겨서 이들을 위한 제도가 없어. 그러니까 이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상을 받아들여. 우리가 모든 공동체 이익을 위해 국가가 개입해라. 바로 사회주의였어. 제발 우리를 위한 복지제도 만들어주세요. 최저임금제도 만들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뭐 인권 같은 것도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럼 누구 욕하게? 그렇죠. 정치인들 욕하죠. 정부 욕하지. 똑같아. 이 당시 러시아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럼 누구 욕했을까? 그때 당시에 정부. 이때 러시아는요. 황제가 다스렸어. 황제를 러시아 말로 차르라 부릅니다. 이때 러시아 황제 차르에 대한 비판이 겁나 증가합니다. 차르. 이때 차르가 누구였냐면 얘였어. 아이고. 미안해. 다음. 잠깐 다시 잊어버리세요. 자, 이때 차르를 비판하는데요. 차르를 더 비판하게 된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게 뭐였냐? 방금 봤던 맞아, 러일 전쟁이야. 어떻게 알았니? 이거 예창이 터졌잖아요. 저 지시하는. 맞아. 그래서 예탈렸는데. 맞아. 러시아가 팔렸어. 자, 1904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1904년에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을 지배하고 싶어. 그런데 조선을 지배하려면 조선의 주변 국가로부터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눈치 없이 이제 마음껏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의 간섭을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이때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선전포고라고 싸웁니다. 이때 일본이 이겨버려. 이거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마치 어제 일본이 독일을 이긴 것처럼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돼. 일본이 독일을 딛고 이겼어. 월드컵에서. 이겼다고요? 이대로 없으면 뭐하냐? 이대를 이겼어. 일본을 이겼어. 세계제일 일본. 선생님 유튜브 찍고 있는데 우리 얘기 나오는 거 올라갔거든. 저거는 고전 그림이니까 내가 근데 그렇지. 저거 다음에 독도 문제. 저 러일 전쟁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본이 우리나라 싸우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땅을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강제 조약을 하나 맺죠. 이게 한일의령서고요. 맞아. 1904년에 한일의령서를 맺고 독도를 일본에 뺏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러일 전쟁이 일어났어. 근데 여러분 방금 얘기했듯이 누가 이겼다? 일본이 이긴다. 자, 일본이 이겼으면 진 나라 러시아는 일본한테 뭐 해야 되냐면 배상금 돈 내놔야 돼. 그래서 이때 러시아가 돈을 엄청 줘야 되고요. 여러분 전쟁하면 또 뭐가 필요해? 무기, 사람, 식량, 군인 다 돈이야. 이 돈, 배상금, 전쟁 필요한 돈, 전쟁 끝나고 나서 배상금 다 국가가 어떻게 마련할까? 노동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국민의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습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으로 당시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경제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러 갑니다. 당시에 러시아 황제가 머물고 있는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에 가서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황제요, 짜르요, 우리 제발 살려주세요. 개혁을 요구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 데니스 상트페테르부르크 발음할 수 있어? 원어민이죠. 자, 이제 개혁을 요구를 시행했는데요. 자, 이때 사람들이 저기 짜르한테 가서 제발 우리 힘듭니다. 우리 좀 도와주시고 했던 거야. 여러분이 이때 혼자였다면 저렇게 나의 거리에 나와서 보고 살기 힘든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정찰 무조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그때 황제는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이 흥졌다면 일단은 도와줘야죠. 도와줘요.
오늘 한 명씩 비벼치자면 입자를 쳐서 갖게 한다. 아니면 다른 나라에다가 일본한테 빌려요. 다른 나라 돈을 빌려가지고. 아 빌려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보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백성들이 위한 정책을 펼치려고 하잖아요. 이때 짜르가 누구였냐면 니콜라이 2세라는 형제였는데요. 얘는 저렇게 시위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맞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맞췄지? 와 저번에 우리가 야, 무관이야. 내가 죽지 않을 정도로 무력으로 진압을 시작해. 당시에 어찌 백성 따위가 내 앞에 와서 시위를 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저 시위대를 총과 칼로 강제 해산시키는데요. 이때 약 6에서 10여 명이 참전했는데 이때 약 1000여 명이 사상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정말로 굶어 죽게 생겨서 여기 온 건데 오히려 이들에게 총칼을 들이댄 짤을 이 사건을 러시아에서는 피해 이르리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문도 그랬잖아. 근데 아니 저러면은 지혜 유리하면 뭐지? 돈을 더못 벌잖아. 맞아, 이때가 피해 일회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피해 일회일이었어. 그래서 1905년 1월 22일에 있었던 피해 일회 사건인데요. 이때 짜르도 알았나 봐.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니까 지지도가 점점 떨어져. 그러니까 짜르가 좀 미안했는지 시민들에게 나와서 약속을 합니다. 제가 당신들을 죽였지만 당신들이 왜 온지 이제 알았다. 내가 당신들을 살기 좋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백성들이 죽는다는 단어 이렇게 웃는 거냐고. 경기잖아. 그리고 언론과 집회 자유, 즉 여러분이 나에 대한 비판이 있다면 신문이나 출간하셔도 됩니다. 책을 만드셔도 됩니다. 그 여러분이 다시는 이렇게 모여서 시위하는 거 막지 않겠다. 그래서 언론과 집회 자유를 약속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시위대들 당신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의 대표를 뽑아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 의회입니다. 훌륭합니다. 이때 우리 이때 의회를 만들었는데요. 이때 의회를 러시아 말로 두마라입니다. 당시 의회 설립을 약속했어. 그래, 너네가 불만이 있다면 여기 의회에 모여서 너네가 직접 정치에 참여도 하고 나에게 대화를 하면서 다시 정치에 나가자라면서 약속을 해. 하지만 맞아. 니콜라이 2세는 이미 그렇게 아니 이거 와 문책인데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제 정치를 강화시켰어요.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형제가 어디 감히 백성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 하면서 전제 정치를 강화시켰는데요. 사람들이 좀 궁금해. 아니 도대체 저 아저씨는 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200년, 100년 정도 흘렀고 다른 나라들은 막 민주주의, 자유주의가 되는데 왜 얘는 시대를 거꾸로 갔나? 라고 했다면 이 아저씨가 그 당시에 사이비 교주한테 빠져버립니다. 그때 러시아에 되게 유명한 사이비 교주가 하나 있거든요. 이름이 라스푸틴인데 라스푸틴. 그 유명한 라스푸틴 있죠. 그 라스푸틴한테 빠진 애가 얘야. 라스푸틴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나라 말하고 그냥 상관없는 교주예요. 사이비 교주야. 근데 얘가 사이비 교주한테 빠져버리는 바람에 나라를 망쳐버립니다. 그 사이비 교주가 시킨 대로 나라를 운영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리더란 자리는 정말로 훌륭하고 똑똑하면 그 조직이 잘 굴러요. 하지만 저렇게 리더가 사이비 교주에 빠지거나 무식하거나 무능하면 어떻게 돼? 나라 망해버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훌륭한 리더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더가 올바른 자리를 필요하시도록 옆에서 같이 지켜주고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게 우리의 덕목이죠. 근데 얘네는 이때 이런 노력을 했어. 하지만 짜르가 그때 제정신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럼 백성들이 짜르에 대한 지지도와 신뢰도가 어떻게 됐을까? 확 떨어지지. 그럼 백성들이 그 다음 모여서 뭘 주장했을 것 같아? 맞아. 우리 짤을 몰아내자. 우리도 자유주의 국가를 만들자. 우리도 공화국 넘어가자. 그래서 일어난 게 이거야. 러시아 혁명. 자, 러시아 혁명 전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저런 케이스 같은 게 약간 차라도 반대까지 차인다. 저런 거에 썩생긴 남자가 안 취할 거예요. 아니지 않아. 부모님. 그 원숭이 아저씨. 자, 두 번째 학생 한번 전개를 한번 볼게요. 뭐라고 봤어? 둘 중에 하나지. 암살. 저거랑 안 보는 사람 나 원밖에 못 봤어. 이때
이때 자, 다시 집중해주시고 자 여러분 러시아 혁명이 이렇게 쌀에 대한 불만이 증가되고 있을 때 더 이상 국민들이 쌀에 대한 완전 실망을 한 사건이 또 일어나. 마지막 결정타. 이게 뭐였냐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어. 1차 세계대전. 맞아. 1차 세계대전이야. 러일 전쟁으로도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1913년부터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에 러시아가 참전했다 아닐까? 했다. 자, 전쟁을 4년 동안 한다. 그것도 총력전이었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뭘 냈을까? 세금을 내기 시작한다. 게다가 남자는 싹 다 어디에 끌려가? 군대에 끌려가.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1차 세계대전으로요. 러시아 경제가 완전 파탄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더 이상 쌀을 너 지배하지 마 들고 일어나서 다시 러시아 황제가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진격을 합니다. 이때 수많은 노동자,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게 3월 혁명입니다. 3월 혁명 연도는요 1917년이었는데요. 세계 1차전이 끝나기 1년 전에 당시에 수많은 노동자와 농민들이 황제 물러가라, 쌀을 물러가라 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짜르는 또다시 어떻게 했게? 맞아. 군대를 보내서 쟤네를 죽이라고 해.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 이때 명령을 받는 군인들이 반전. 어찌 감히 우리 가족 같은 저 백성들, 실제로 그들의 가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병사들의. 그러면 짜르한테 우린 도저히 저걸 진압 못한다 하면서 병사들이 농민과 노동자와 같이 합세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이제 네가 가라. 그래서 이때 노동자, 농민, 그리고 병사들끼리 똘똘 뭉쳐. 그래서 짜르 이제 네가 가라 하면서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를 조직합니다. 소비에트가 뭐냐면요. 솔직히 우리나라로 번역하면은 어디서 내가 번역한 의회라고 하는데 선생님 의회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요. 여기서 의회는요 단순합니다. 그냥 회의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논하는 회의.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비에트 의회가 뭐냐? 여러분 생각해보자. 여러분 만약 건의사항이 있어. 선생님 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혼자 얘기하는 게 힘이 있을까? 아니면 여러분이 학급 회의 결과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는 게 힘이 있을까? 학급 회의 결과 30명의 힘을 모으는 게 세죠. 이때 얘들도 알아. 우리가 힘을 모으려면 혼자 싸우는 것보다 어떻게 된다? 같이. 그래서 만든 게 소비에트라는 노동자 모임, 병사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비에트라는 뜻은 조직. 그래서 당시 노동자들끼리 소비에트를 조직하고 병사들끼리 소비에트라는 걸 조직해서 당시에 얘들끼리 똘똘 뭉쳐서 누구 이제 저 물러나라? 황제. 짜르 물러가요. 그래서 이때 니콜라이 2세를 무너뜨리고요. 니콜라이 2세가 아마 그 이후로 첫 번째 아마 죽을 거야. 짜르 세대가 분명입니다. 근데 니콜라이 2세의 막내딸이 실종돼. 그 실종된 여자로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되었어. 소설도 마찬가지고. 아니야. 힌트. 디즈니에 나왔던 공주 중 하나고요. 이름이 좀 길어. 러시아라서. 네, 저다가 그 빨간색 맞아. 마리인들이었는데 말 못하는 우리 한소년이 아니야. 아나스타나. 맞아. 아나스타샤. 이제 아나스타샤야. 아나스타샤 빨간색이 있어. 빨간색이 죽은 나그 짧은 아나스타샤. 맞아. 아나스타샤인데. 강아지 영화도 못 들었어. 곰돌이랑. 자, 다시 지금 이때 그 니콜라이 제 막내딸이 아나스타샤인데 그 여자 실종이 돼. 그래서 그 이후에 공주가 어디 갔냐? 그래서 실종됐다가 뭐 나중에 뭐 프랑스인가 어디선가 뭐 나왔는데 실제 아나스타샤가 아니라고 발표됐나? 그랬어. 왜냐면 어린 아나스타샤가 사진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막 그때 막 미스터리면서 그게 그러니까 흥미거리니까 애니메이션 제작이 됐어.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야. 황제를 몰아냈어. 그럼 그 다음 무슨 작업이 들어가야 돼? 그치,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문제야. 이때 임시정부가 쓸 때는데요. 잠깐 우리 어떻게 그 다음 정부를 운영할래? 공화정으로 넘어갈까? 그럼 공화정으로 하더라도 자유주의를 할까? 공산주의를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논의를 해야 돼. 이때 임시정부가 쓸 때인데요. 이때 임시정부는요. 두 세력이 싸웠어. 어떤 세력이 싸웠냐면요.
멘셰비키라는 애들이랑 멘셰비키는 옹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옹번. 얘들이랑 볼셰비키라는 애들이 싸운다. 볼셰비키는 급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급진. 여러분 옹번 뜻이 뭐야? 그대로. 그치? 그대로 천천히. 급진은 빠르게 갑자기 맞아. 자,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쓰는 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상식을 하나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선생님 수업 초반에 왜 마르크스 아저씨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걸 보면 찬성했다 반대했다? 분명 반대했을 거야. 왜냐하면 마르크스는 이런 세상을 꿈꿨어요.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마르크스가 꿈꾸는 건 공산주의입니다. 함께 필요한 만큼 일하고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는 나라, 모두가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를 꿈꿨어. 자, 그러면 얘들 생각해보자. 공산주의가 되려면 국가에 뭐가 많아야 돼요? 자원. 돈이 풍부해야 돼. 가져가 싶은 만큼 가져가세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가져가고 싶어? 그치? 다다익선. 많이 가져가고 싶어. 그럼 그 사람의 욕심보다 더 많은 자원과 돈이 있어야 돼. 이게 가능하려면. 그럼 가능하잖아. 그치? 맞아. 그런데 이때 러시아, 그래서 마르크스 하신 뭐라 했냐면 공산주의로 가기 전에 꼭 이거 해야 된다. 바로 산업혁명. 왜냐? 인간은 산업혁명하기 전에 주로 무슨 경제체제였나요? 뭘로 돈 벌었게? 농업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업국가가 돈 잘 벌까? 산업국가가 돈 잘 벌까? 산업이 훨씬 잘 벌죠. 그러니까 마르크스 하시는 뭐라 했냐면 산업혁명이 성공한 나라가 충분히 돈을 벌고 부자가 되었을 때 그때 공산주의로 넘어가라고 했어.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러시아는 이제 막 여기 산업혁명의 입구에 들어간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로 가기에는 뭐가 없어? 돈이 없는 나라야. 자원도 없어. 그래서 이때 멘셰비키든 볼셰비키든 둘 다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 다 공산주의로 넘어가자. 단 방법이 달라. 멘셰비키는 아직 러시아는 돈이 없다. 일단 충분히 산업혁명 한 다음 공산주의로 넘어가자. 얘들이 멘셰비키야. 아니야. 지금 당장 빠르게 뭘로 넘어가자? 공산주의로 넘어가자. 이때 누가 승리하냐면 얘네가 처음에 승리한다. 멘셰비키. 얘네가 처음에는 집권해. 얘네가 승리하고 얘네가 이때 실패해. 이때 멘셰비키의 대장이죠. 깨네스키라는 아저씨인데요. 이때 깨네스키를 중심으로 수많은 멘셰비키들이 집권해서 정치로 운영해서 천천히 나라를 바꾼다. 공산주의로. 자, 그런데 문제는 솔직히 여러분 그 당시에 러시아 백성들,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뭔지 자유주의가 뭔지 관심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걔들이 관심 뭐야? 그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런데 멘셰비키가 이때 러시아를 잘 운영을 못해요. 러시아가 일단 잘 먹고 잘 살려면 이거를 멈춰야 돼. 맞아. 1차 대전. 그런데 멘셰비키가 전쟁을 지속합니다. 전쟁을 안 끝내고 계속 참전해서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지. 돈이 필요하면 국민들 또 국민한테 세금 걷지. 또 남자들은 전쟁에 끌려가지. 또 남자들 가서 죽지. 막 이러고 막 여자들도 가서 유의시키지. 막 하니까 나라가 또 계속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짜리를 몰아냈더니 나라가 또 다시 혼란해. 짜리를 몰아내면서 계속 나라가 혼란한 거야. 그럼 국민들이 얘들에 대한 지지도가 뚝 떨어져. 그래서 안 되겠다. 볼셰비키한테 힘을 줘야겠다라고 했고 이때 볼셰비키를 중심으로 또 혁명이 일어난다. 그게 11월 혁명이었어. 이게 11월 혁명인데요. 11월 혁명 1918년 이 11월 혁명을 볼셰비키가 일으켰다 해서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11월 혁명 또는 볼셰비키 급진파의 혁명. 이때 볼셰비키의 리더 대장 아저씨가 누구였냐? 이 아저씨 이름 아셔야 돼요. 상식이야. 맞아. 레닌. 블라디미르 레닌인데 당시 이 레닌이 레닌은 볼셰비키 대장인데 레닌은 어떤 사람이었냐? 레닌은요. 형이 공산주의자였어. 그래서 형이 자유주의자면서 공산주의자인데 형이 아마 황제를 암살려 했었어. 니콜라이 2세를. 그러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사형 상고식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레닌도 도망을 갔어. 그러다가 넌 너무 급진적이야.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들한테 좀 대처당해서
독일에 있었는데 당시에 러시아가 저런 혼란을 겪고 나서 멘셰비키들이 정치를 잘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볼셰비키 당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레닌이 주도를 해서 군대를 이끌고 임시정부 세력을 싹 쓸어버리고 이게 러시아 혁명, 11월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 혁명 일어나서 러시아가 레닌 주도로 완전히 이제 무슨 체제로 바뀌었다? 공산주의. 왜냐면 얘들은 공산주의자였거든요. 빠르게 바꿔버리자. 자, 그래서 레닌이 집권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 국내적으로 이제 여러분 정치는 다 같이 하겠습니다. 노동자 여러분 하면서 이때 소비에트 정부를 실패합니다. 소비에트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노동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모임, 농민의 모임, 경찰의 모임에서 당시에 공산주의 세력들끼리 회의기구를 만들어서 그 회의기구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하나가 돼야 돼. 노동자와 농민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같이 나라를 이끌자. 이 소비에트에 들어와서 회의기구에 들어와서 같이 나라를 이끌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공산주의인 각 나라가 어딘가요? 북한, 중국.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무너진 상태야.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 정치적 당이 하나야. 당이 하나야. 당이 하나, 노동당 하나고요. 이게 이 역사 때문에 얘들은 정치적 당이 하나야. 소비에트. 여기서 국민들의 대표가 불어서 함께 정치를 운영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상징이 이거예요. 빨간색에서 나시랑 맞아. 이게 망치고 이건 뭐? 나. 망치는 누가 쓰는 거야? 대상자는 누가? 무슨 직업에 대표를? 노동자. 맞아. 낫은? 농민입니다. 레닌은요 이걸 만든 거야. 난 누구를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왜 빨간색이냐? 빨간색인 이유는요. 혁명, 당시에 마르크스가 이것은 노동자들끼리 혁명을 일으켜서 가능하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혁명의 상징한 빨간색을 내세워서 노동자와 농민의 나라, 노동자와 농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나라를 만든 게 레닌이라는 아저씨였어요. 그리고 노란색은 뭐예요? 노란색? 찾아볼게. 그럼 찾아보자. 나도 모르겠어. 이뻐서 이뻐서. 자, 국제적으로는요. 이렇게 레닌이 공산주의에 성공을 했어. 그러면서 전 세계에 알립니다. 우리처럼 너네도 무슨 주의로 바꿔라? 공산주의로 바꿔라.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자들을 초대합니다. 코민테른이라는 회의 초대해요. 마치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에서 모이듯이 전 세계 노동자들이요,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이요, 전 세계 농민들이요, 코민테른이라는 회의 기구에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여기서 레닌이 혹시라도 공산주의를 될 나라가 있다면 도와주겠다 했고요. 실제로 레닌은요 식민 지배를 받는 국가들 도와줘. 코민테른 회의에서 이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대거 가서 회의에 참가했거든요. 이 회의에 회의에 참가해서 레닌이 우리나라 독립을 도와준다 약속해. 왜 도와준다고 약속할까? 맞아. 독립해서 니네 뭐해라? 공산주의 해라. 그래서 레닌이 그때 당시에 수많은 식민지들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저런 코민테른.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이 점점 빠르게 커서 나왔고요. 당시에 공산주의로 나라들이 바뀌게 돼요. 저기 보이시면 색깔 칠해진 곳들이 다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레닌은 저 소비에트, 우리는 노동자들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이니까 우리끼리 하나의 연합체가 되자. 노동자들끼리 세계의 노동자가 하나 되자. 그래서 이걸 만들어요. 뭘 만들었대? 맞아. 연방제. 소비에트 연방. 그래서 줄여서 소련을 만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학습은 결과입니다. 이제 두 줄만 쓰고 끝이에요. 자, 이때 레닌은 일단 국내 경제를 다 바꾸는데요. 사회주의 기업으로 만들어. 사회주의 기업. 일단 사회주의 정책으로 온 나라 경제체를 바꾸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어쩔 때는 공산주의를 썼다가 어쩔 때는 사회주의를 썼다 이러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주의라는 뜻 자체가 사회 공동체 이익을 중시하는 세상을 사회주의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회주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가장 극단적인 모델이 공산주의야. 즉 사회주의 안에 공산주의가 포함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는 달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너무 극단적이야.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을 가지고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제도거든요.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 공동체 이익을 중시하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극단적인 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좀 색깔을 쓰는 거야 지금. 이때 레닌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눠가기 위해서 토지를 다 몰수해버립니다. 개인이 돈을 벌면 돼, 안 돼? 안 돼. 공산주의에서는요, 개인이 돈을 벌면 안 됩니다. 왜냐면 국가가 똑같이 나눠줘야 되거든. 필요한 만큼 가져가야 되니까 누구 하나 몰래 돈을 벌면 안 돼. 그래서 이때 토지를 몰수하고 산업을 싹 다 국가가 가져갑니다. 삼성, LG 이런 회사들이 다 국가로 가져가 버립니다. 국가로. 그래서 국가가 통제를 해, 경제를. 그래서 모두가 같이 경제 생활을 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만큼 보급을 해준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거 솔직히 맞아요.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돼? 그만큼 일 안 하서 돈 생기니까. 맞아. 누가 그래?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안 해. 왜 안 할까?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돈이 나와. 여러분 생각해보자. 내가 오늘 누구랑 열심히 일했어. 5만 원 벌었어. 옆에 놈이 일을 안 해. 5만 원 벌었어. 일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당시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 그래서 레닌이 이거 솔직히 조금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잠깐 이걸 실시한다. 잠깐 실시한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이걸 실시. 이게 뭐냐면 신경제정책 네프라는 건데요. 신경제정책 이게 뭐냐면은 약간 자유주의 섞습니다. 자유주의를 일부 수용해.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요.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더 인센티브, 성과금을 줬어.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한 애한테 보너스를 줘. 맞아. 그러면은 필요한 걸 가져가는데 필요한 걸 푸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돈 준다는 거. 이건 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거든요. 이렇게 했고요. 만약에 오늘 내가 이 옷을 50벌을 만들어야 돼. 근데 내가 열심히 해서 100벌을 만들었어. 그러면 50벌은 국가에 되고 50벌은 내가 가져가. 가져가서 어떻게 할 수 있냐? 한다. 할 수 있어. 자유시장 경제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러시아도 어떻게 보면 안 거지. 공산주의는 솔직히 어렵구나. 그리고 레닌은 저기 앞에서 봤듯이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과 함께 소련을 수립했는데요. 소련은 1922년부터 1991년까지 약 70년 동안 유지됐던 연방제입니다. 우리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끼리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소련 여러분 엄청나게 잘 나갔던 나라예요. 왜냐? 실제로 1970년대쯤에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 미국 아닌 소련이었어. 둘이 엄청 싸우거든요. 둘이 왜 이렇게 잘 싸울 수 있는 성장이 있냐? 선생님 공산주의라면서요. 경제 망했다면서요. 이때 실제로 맥주 때문에 좀 많이 보고가 됐고요. 러시아랑 하면서 워낙 커. 크니까 경제 개발이 더 빨랐어. 근데 이거를 성공한 아저씨가 이 아저씨야. 저 아저씨 이름이 뭐냐면 스탈린. 스탈린인데요. 이 스탈린 아저씨 약간 빛과 뱀가 있는 아저씨입니다. 이 사람이 소련 겁나 발전시킵니다. 경제를 발전시켰어.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었냐? 스탈린은요 엄청난 독재자였습니다. 쥐어짜. 사람들을 쥐어짜. 자기 말 안 들어? 어떻게 이렇게 싹 다 죽여버렸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대학살했던 학살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강압적인 정책으로 러시아 경제 발전에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사람이 독재했던 그 잔재가 이거야. 스탈린 아파트라는 건데 이게 스탈린은요 자기 부하들을 아파트에 입주시켜. 너 여기 살아, 너 여기 살아 이러면서 입주시켜줘. 그럼 부하들 감사합니다 살겠지. 근데 다음날 옆집이 사라져. 다음날은 아래집이 사라져. 알고 봤더니 이 집에 온 방마다 화장실까지 도청기가 설치돼 있어서 만약에 퇴근하고 집에 왔어. 스탈린 나 짜증나 이런 순간 어떻게 될까? 그날 사라지는 거야. 그날 걔들은 체포돼서 어딘가 끌려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독재를 했던 사람인데요. 스탈린과 관련된 역사가 우리 학교도 있어.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우리 교실에도 외국인 친구들이 있지. 지금 보면은 외국인 친구들 성을 보니까 최씨, 김씨, 박씨네. 우리랑 성이 어때? 같아요. 같아.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말고도 다른 반 친구들 다 우리랑 성이 같아. 왜 같은지 알아? 국적이 한국?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아주 오래전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35. 조선 후기에 조선 사람들 중에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조선 내죠. 그래서 우리 그럼 여기 살려고 또 딴 데 가서 살자. 이래서 기록에 따르면요. 1854년쯤에 한 65명 정도가 두만강을 건너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도시 위에 우라스크라는 데에 삽니다. 마을을 이루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수많은 조금씩 조선인들이 도망가 살았어요. 여기 마을 러시아 쪽으로 도망가서. 그런데 1910년 우리가 일본한테 지배당하게 됩니다. 1910년에 일제병원에 들어가 일제시대가 딱 되니까 일본의 지배를 피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러시아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약 3만 명 정도가 살았대요. 그러다가 일제시대가 진행되고 나서 1937년 당시에 저 러시아에 살던 조선인 수가 17만까지 증가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한 거죠. 근데 여기 가서 이 사람들 뭐 했냐? 대부분 독립운동합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요. 뭐 직접적으로 독립운동 안 하더라도 독립운동가들 있으면 지어주고 먹여주고 독립운동 돈도 주면서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러시아에 살던 이유는 당연히 하나죠. 일본이 여기 올 수 있었어. 무서워. 여기 넘어가려면 러시아랑 싸워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였어. 일본이 1931년에 중국을 정복하기 시작했고요. 1937년에 본격적으로 중일전쟁이 일어나. 일본군이 만주 지역 넘어왔는데요. 만주 위가 러시아야.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누가 살고 있다? 조선인들. 이 사람들 지금 뭐하고 있다? 독립운동하고 있어. 그럼 일본 입장에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그런데 문제는 여기 넘어오면 러시아가 뭐야 돼? 전쟁이야. 그래서 스탈린이 여기 사는 조선인들을 다 기차에 태워서 보내버립니다.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으로. 왜요? 아, 그래서 거기 여기 있으면 일본이 쳐들어올 수 있겠다. 그래서 얘네들을 강제로 싹 다 옮겨버려. 여기 지기는 나왔는데. 그런데 이때 가셨던 분 중에 누가 계시냐면 여러분 봉오전투 영화 봤니? 그 봉오전투의 총대장이 홍범도 장군이시거든. 이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홍범도 장군도 같이 끌려가. 이때 독립운동 하시다가. 그래서 홍범도 장군도 카자흐스탄에서 슬슬 돌아가죠. 카자흐스탄에서. 그래서 여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약 17만 명 정도가 조선 사람들이 건너와서 살게 됐고요. 그 사람들 어디서 왔다고? 한국. 그럼 거기 러시아들이 물어와서 그럼 너 어디서 왔냐? 그럼 걔들이 뭐라 했겠어? 코리아. 그래서 이분들이 고려인이 되는 거야. 코리아에서 온 사람. 근데 지금 시간이 한 70년 정도 흘렀어요. 37년에서 지금 2022년까지. 이에서 지금 이 고려인 분들이 뭐라고 있어? 지금. 그게 우리 학교 친구들이야. 그래서 우리랑 상이 같아. 고려인. 우리랑 같은 사람이거든. 근데 왜 한국인이? 국적은 지금 외국인데 그래도 한 70년 전에 조상님은 우리랑 같은 한국인이에요. 조선족이랑 근데 조선족이랑도 역사 좀 비슷해. 조선족도 약간 비슷해. 조선족도 여기 우리 조선은 살기를 건너서 여기 만주에서 살던 사람이 조선족이거든. 근데 약간 이건 조선족도 역사가 좀 비슷해. 근데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역사, 같은 민족이었던 동포의 역사를 잘 아우를 수 있을까 해봐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역사 속에 결국에는 러시아가 소련이 되었고 소련과 미국은 사이가 엄청나게 나빴습니다. 왜냐? 소련은 공산주의의 대표, 미국은 자유주의의 대표. 그래서 지금은 소련은 없지만 저 자리를 중국과 러시아가 차지한 상태고요. 어떻게 하면 세계가 다시 평화로워질까? 조금 우리가 고민해볼 게임입니다.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노트북